오늘 정책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정책 발표에 발표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 감독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오늘 모임에 준비해 주신 우리 종로지방, 또 중구 용산지방, 서대문지방 감사님들, 또 모든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아현교회 김영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 분 감사님들 잠깐 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세 분 감독님께 저희가 모은 예산으로, 세계 지방에서 모은 예산으로 교리와 장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리와 장정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수 감사님이 개회 기도하시면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지방, 중부용산지방, 서대문지방 연합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준비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새 후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책 발표회를 통해서 서울연회가 밝은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서울연회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조기식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들 소개도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기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위한 합동정책 발표회가 지난 5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 4차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후보께서는 10분 이내로 기자연설을 하시게 되고, 이어 공통 질문에는 2분 이내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에도 실시되는 합동정책 발표는 서울연회의 최고의 어른이신 감독을 선출하는 과정이오니 참석하신 분들은 발표하실 때마다 경청해 주시고 함성이나 환호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상호 비방, 과도한 언어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일은 9월 24일, 현재까지 각 후보 진영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축제로 은혜로운 선거, 은혜로운 연회가 되도록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합동 정책 발표에 위에서 준비해 주신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지방회와 감리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선거관리위원들 잠깐 일어나시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은혜로운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기식 위원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짧게 인사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분씩 드리고 공통 질문은 저희들이 2분이 아니라 3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3분 안에 뭐 마치시겠습니다만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보자 정견 발표는 1, 2, 3번 순서대로, 공통질문 1번은 2, 3, 1번 순서대로, 공통질문 2번은 3번, 1번, 2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후보 우리 김성복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시면 시간을 딱.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심호흡.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연회 제22대 감독 후보 기호 1번 김성복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계속해서 세태를 거듭해서 하루에 300명씩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졌고, 그래서 그 감소세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0명씩 감소되는 미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 158만 명이었던 한국 감리교회는 2011년 11년 만에 34만 명이 줄어서 124만 명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5명씩 감리교인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0년 후에는 감리교인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스피드는 굉장히 빨라져서 한 20년 후에는 감리교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려고만 마음 잡수시면은 얼마든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애써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팬데믹 시대 이후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고, 거기에는 큰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들은 너무 교회의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각자의 교회만 생각했고 각자의 교회만 각자 도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교회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으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구용산 지방, 그리고 이 종로 지방, 중구용산 지방, 그리고 서대문 지방, 이 세 지방은 사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지방이고요. 또 사실 서울연회는 전국 연회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감리교회도 있는 그런 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연회는 비전교회도 많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감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데, 교회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교회가 서로가 형제임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 비전교회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것은 상생의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꽃제교회가 예선을 세워서 비전교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게 되면 다른 큰 교회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좀 해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남녀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웨슬레 자금
이 프로젝트는 월 70만 원씩 4년간 해고 70억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석 감독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기 교회가 먼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통과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먼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협력을 끌어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위기의 때에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비전 교회는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비전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비전 교회는 비전이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르치지 않고 새로운 목회 방식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비전 교회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목회 역량이 만들어지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협력할 겁니다. 교회는 연애 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하는 분들에게 설교학교, 전도학교, 찬양학교, 비전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연애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목회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비전 교회들만을 위한 공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교회들과 심지어 큰 교회들까지도 이 포괄적 개념의 공유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디자인이나 영상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그래서 같이 활력을 얻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각 교회에 있는 많은 차량들,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제가 이것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서로의 차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는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 개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젊은 목사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인데, 3개 신학교에 다 미달이 됐고 신학생 전도사를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UMC 자매연회와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그쪽에서 3개월 오고 이쪽에서 3개월 오고 또 별다른 예산이 필요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 경험을 해서 목회의 장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출산을 할 때는 출산 키트, 이 베네저골이든 아니면은 기저귀든 젖병이든 이런 것들로 구성된 출산 키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연애가 정말 필요하고 연애가 우리를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만약에 감독이 되게 된다면 취임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여성 목회자들의 리더십 함양에 대한 것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서 연애의 중요한 일들을 여성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평신도 장로님들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제 목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은 같이 움직여야지만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전적인 장로님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지금은 교회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새로운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감리교회는 광화문 사거리에 빌딩이 있는 우리나라 그 어떤 교단도 없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11년간 1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소했는데, 이 시대에 감리교회를 통해서 아마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나 저는 아주 분명히 확신하는데, 오늘 이 위기의 때 감리교 리더십을 뽑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저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또 협력을 구합니다. 제가 이 긴, 여러분도 피곤하고 모두가 다 피곤한 이 선거 이 기간 가운데서 끝까지 축제처럼 저희 세 분의 후보들은 함께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끝까지 정말 축제처럼 진행되는 그런 선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선거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멈추지 마십시오. 같이 삽시다. 모든 교회들 함께 합시다. 서울연회원 기억해요. 기호 1번 김성보. 존경하는 서울연회 연회원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서울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 몸 부서지기까지 서울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님 그냥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1번 후보님과 함께 운동하실 선거운동원 3번 하고 또 선거감시원으로 2번 유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번 후보님과 관련된 5분 자리에 잠깐 나오시면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김성복 후보님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을 한제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서로 얼굴들 좀 익히고 또 서로 불편한 일들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시는 분 2분 따로 계시고 함께 운동하실 분 3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후보가 소개해 주시죠. 네, 최복규 목사님, 월곡교회 최복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도 우리 운동원이신데 그분은 아직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모시고 사는 제 아내입니다. 운동원으로 네,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윤문근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선중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또 감시위원으로 우리 맑은샘 교회 최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고 1번 후보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후보님 자리에 서서 표순한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후보님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특별히 언제부턴가 교회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건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이 들죠. 특별히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정책들 또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기라는 생각에서 과연 우리 감리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연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목회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고요. 특별히 이제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교회가 하기보다는 연회나 총회가 나서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강점이 연대주의와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회복하게 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줄여가고 또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위기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입니다. 참 차갑습니다. 냉소적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시기. 그로 인해서 정말 선교에 상당한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확장 일로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신경을 썼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에 어떤 공적인 책임에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과 사역이 오늘의 감리교회를 이루는 근간 토대가 되었고,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통을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연회와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연회가 해야 될 정책들을 세워봤는데요. 첫째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연회가 앞장서서 이 교회들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모바일 어플을 만들어서 목회에 유익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소통하고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재풀을 활용해서 법리라든가 또 세금, 건축, 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과 목회자 상담 또 목회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교회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있죠. 모든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회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서울연회 한 157개의 비전교회가 있는데요. 이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비용이 하루에 한 1억 7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회에 내려오는 지원금이라든가 또 연회에서 감독이나 연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젊은 목회자들 또 특별히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고충을 안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고민하는 또 이로 인해서 출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재사역자를 선발하고 또 교육하고 파송하고 그들의 사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를 반드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와 또 현장의 경험자들이 함께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과 또 정책 및 사업들을 세워서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는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 모연회입니다. 서울연회는 우리 감리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하는 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즉 서울연회 책임은 서울연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연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입법위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개혁적이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 통합 문제나 또 소비적이고 또 과열될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총회 차원의 최저 생활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연회 기간 중 모든 연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 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다른 연회보다 많은 기관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헌신하고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정말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군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겸손하게 주님과 감리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번 후보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2번 후보님을 돕는 운동원 세 분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감시하시는 두 분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목사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우리 캠프 돕고 있는 우리 박찬수 목사님, 음진우 목사님, 노명재 목사님, 그쪽에서는 맹수영 장로님, 이기서 장로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3번 후보님 이용원 후보님 나오셔서 정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종로지방, 중구용산지방, 서대문지방 모든 연회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연회 제22대 감독 후보 기호 3번 이용원 목사입니다. (1985년) 제가 양주지방에서 목회할 때 8평 공장 사무실에서 목회했습니다. 심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석유난로 2개로 난방을 하였습니다. 한겨울을 지나고 나니 목이 몹시 상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목이 잠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관지가 나빠졌습니다.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기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불편할 줄 압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희 약점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아픔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남다르게 저희 마음에 용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 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의 정책은 연회본부가 주도할 내용이 있고 정책이 있고 13개 지방 개척교회가 주도할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본부가 주도할 정책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 연회입니다. 연회원이 주인이 되어서 펼쳐나갈 모든 정책은 더 따뜻한 서울 연회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 연회 정책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회원들이 느끼는 갈증은 현재 감리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무척이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내 언론 대응팀, 언론 공보팀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는 정부, 언론기관, 시민단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연회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리교회의 자랑과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회 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전교회를 마음껏 돕고자 합니다. 연회 총무 시절에 교회 성장 발전 기금을 마련했던 그런 창구를 맡았던 실무자로서 넉넉한 기금을 만들어 비전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안정적 목회를 위해서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목회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전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독 임기 내내 직접 찾아가서 듣는 감독이 되고자 합니다. 연회의 모든 정책은 교회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돕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연회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직접 찾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후보 시절에 직접 찾아가 만났던 것처럼 감독 임기 내내 모든 연회원들, 모든 교회를 살피면서 그 모든 교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연회본부와 감독은 연회의 주인이 아니라 연회원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연회원이 주인이 되어서 정책을 입안하여 펼치는 모든 정책이 따뜻한 서울 연회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소확행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그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당당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국위원회에 선출되도록 돕겠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목회에 어떤 행복과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평신도 지도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평자랑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학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여선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돕고 동행하고자 합니다. 여선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고아, 보호 종료와 아동 돌봄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모든 감독 후보들이 지적하였듯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긴급한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연회 총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을 시행착오 없이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회 총무의 경험을 가지고 연회의 정책을 잘 펼치면서 경험보다 더 나은 스승이 없다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서울연회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 이용원 목사는 이번 감독 선거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준비하였고 서울연회와 서울연회의 면면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거를 준비하면서 감독은 감리사님들이 지방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며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감독의 직임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호 3번 이용원 목사, 기도하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석격교회 황광민 목사께서 감리교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원 목사는 서울연회 총무 기관 목사로서 본교회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감독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다한 모든 정책 이야기는 서울연회를 위해 기호 3번 이용원 목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행복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우리 이용원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선거운동원 3분하고 감시원 2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저를 도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 이렇게 교회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운동원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강현종 목사님이십니다. 양승용 목사님이십니다. 양승용 장로님이십니다. 정성일 장로님이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책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듣다 보니까 조금 밍밍한 상황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습의 취지 자체가 후보들의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금전을 사용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직접 정책도 발표하는 이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 종로, 중구, 용산 그리고 서대문 지방 감리사님들하고 또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통 질문을 2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 먼저 3분께 드리고 차례대로 이번에는 2번, 3번, 1번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감리회 전통인 교회성 유지와 개척교회 중심 목회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감리교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고회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교회 중심의 목회를 막을 수도 없고, 또 개교회 중심의 목회도 또 중요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개교회 목회 중심과 공교회성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감독이 되시면 치리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자체 내에서 법적인 소송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연회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는 뭔지 이런 것도 같이 여쭤보았습니다. 자, 2번 후보서부터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은 복음주의,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연대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조직교회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바로 이 연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속회와 밴드 또 신도회 이것도 모두가 연대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지방회와 연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같은 믿음, 같은 정신, 같은 신앙,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연회로, 총회로 조직이 된 것은 바로 이 개교회이지만 연대성을 갖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와 교회의 규모라든가 어떤 특정 목회자 위상 이게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지방회원 연회원으로 연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지방의 사역과 행사에서 이런 연대주의가 좀 연약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저는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연대주의를 회복하고 또 지방과 연회 교회들이 함께 사역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연회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감독으로 할 수 있는 는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연회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교회 입장에서 연회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서 발표드린 것처럼 법률과 행정과 또 건축, 세금 문제 아마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의 행정적 사역에 있어서 살아계신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교훈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개척교회의 안정된 사역이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의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회를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교회성 유지와 개척교회 중심이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또 하나는 개척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회가 감독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교회성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비유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빗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 의무를 생각하여 보면 납세 의무를 수행했을 때 이 세금을 통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어렵고 힘겨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감리교회의 공교회성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개척교회를 넘어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이 공교회성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기초 중의 기초일 것입니다. 이 같은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보다도 감리교 신학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연회와 감리교회 본부와 신학대학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강론에서는 다양성이 인정되다 할지라도 총론에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서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가 주어지며 이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것이 감리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제4의 물결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신학적 질문에 대해 감리교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신학적 정립을 총회에 요구하고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협력하여 공교회성을 세워나가고 유지하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척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회가 감독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교리와 장정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논란 없는 해법을 위해 소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기다리다가 논란은 없어졌지만 동시에 교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법적 행정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몇몇 사람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연간의 연애 총무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대답하셔야 되는데 좀 끊어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 분 후보님의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 한 번 더 남았군요. 네, 1번 후보님, 마지막으로 1번 후보님, 네, 시작하시죠.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성동 광진지방 꽃제구역 꽃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제 소속을 밝히는 것은 교회 공교회성에 관계된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본질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공교회성과 더불어 개체교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체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연애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감독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개체교회성에, 이 개체교회를 하면서 참 많이 질문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갖고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연애를 왜 하는 것인가, 감독은 왜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개체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체교회 중에는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전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맨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것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많은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교회성에서 나오는 생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감독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만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체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그게 연회로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올라왔을 때 이게 소극적 개입이냐 아니면 적극적 개입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감리사님들이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리와 장정을 주셨으니까 이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고 개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 공유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회를 생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하게 진행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번 질문에 관련돼서 세 분 후보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잘 판단해 주시고요. 2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의회 중심의 제도인데 의회가 5개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중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 역할의 의미, 1박 2일 혹은 2박 3일 진행되는 그 연회의 역할이 뭐냐. 근데 그 2박 3일 1박 2일 연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연회 본부가 상설되고, 그 상설된 연회 본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10월 총회 때 연회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앞으로 4개나 5개로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상태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되시는 감독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연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또 총회와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3번, 1번, 2번 순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총회와 연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류와 장정에 당회, 고역회, 지방의 연회, 총회의 구조가 있는 것은 구조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개별적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회의 세분화는 보다 긴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각 구성원들이 더욱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와 구역화를 넘어 지방회, 지방회를 넘어 연회, 연회를 넘어서 총회의 구조는 우리가 감리교회라는 이름 아래 공교회성과 연대, 연결하는 구조 속에서 녹여낸 것입니다. 모세혈관과 동맥, 정맥이 모두 한 피를 몸으로 흘러보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각 의회는 우리를 감리교회로 묶는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연대주의가 의회 제도 안에서 잘 뿌리 내리도록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회본부의 상설 운영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양한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이끌어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설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상설 운영을 함으로써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통질문 1번에서 다룬 개척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상설 운영되는 연회본부, 상설 사무실을 통해서 이미 걸러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모든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설 운영을 통해서 개척교회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행정은 연회본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은퇴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상설 사무실을 운영함으로 다양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저는 연회 행정의 간소화, 전산화를 이루며 연회 본부 운영 본연의 임무인 개척교회를 섬기며 살리는 구조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후보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1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문이 연회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연회 감독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연회가 필요하냐고 질문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나 싶었습니다. 연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별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질문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게 되면서 연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연회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당회와 지방회와 그리고 연회와 총회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가 종교적 탄압이나 혹은 차별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고 연회의 문제고 총회 그래서 6,400개 전체 감리교회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중에 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회가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급박한 일이나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순발력 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재직증명서란을 떼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다가 그냥 은행까지 가야 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때 연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는 서울연회는 특별히
서울의 13개 지방 393개 교회가 연합된 공동체인데, 이 연합된 공동체의 모든 기관에, 모든 지방에는 각 구청장들도 있고 각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연회가 이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방역당국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연회가 반응하게 되면 그 누구도 연회의 존재에 대해서, 연회의 유용성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연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총회와 또 지방의 사이의 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연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393개 교회 전체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연회원들이 서울연회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연회가 우리를 아껴주고 연회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연회의 필요성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후보님,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연회는 교회와 지방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행정봉사 기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에 출마하면서 드린 약속이 연회는 비우고 교회는 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교회와 지방에서 하는 행사들이 연회와 중첩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그런 중복이 되는 행사나 사업들을 잘 살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고요. 또 교회와 지방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지방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되면 연회는 자연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가 상설적으로 해야 될 이유들이 있죠. 우리 교리와 장정에 보면 연회에 대한 직무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 인사 문제죠. 안수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회자 인사 문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재판 문제라든가 지방 문제 등 행정 업무가 또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각 기관의 사업 보고와 계획, 또 각 기관과 위원회 인선, 이런 것들이 연회가 감당해야 될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연회 본부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처럼 중첩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자제할 연회가 그걸 자제하도록 하고요. 연회는 연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다 들었고, 또 질문과 관련돼서 1번 질문, 2번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한 평도 하고 싶어지시고 또 더 많은 질문을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회를 보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이거 또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약속된 시간도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이 또 요청하는 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인사는 다 드렸으니까 우리 세 분 후보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뜨겁게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 또 존경하며 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홍종희 감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든 정견 발표에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지방연합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서울연회 22대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분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 분 후보님들이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더욱 연회를 생각하고 또 연회 안에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후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연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서울연회 감독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참으로 따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행사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